안녕하세요. 리타 약사 박영순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병이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을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하기를 딱 3가지 영양소는 꼭 먹어야 된다. 첫째, 비타민 C. 두 번째, 비타민 D. 세 번째, 비타민 E는 꼭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이 3가지를 꼭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비타민 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비타민 E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 기회에 비타민 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C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비타민 C가 보통 1000mg, 1g짜리가 나오는데요. 하루에 식후에 1g씩 하나씩 하루 3번 한 3g 먹으면 굉장히 좋고, 밥 먹고 먹어도 속이 좀 쓰리다라고 하면 그 하루에 1g 한정 정도는 꼭 먹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비타민 C가 어디에 좋은가 하면요, 먼저 비타민 C가 항산화제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항산화제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 활성산소란 걸 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질병을 일으키는 90%의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제를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활성산소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활성산소는요, 뭔가 하면 공기 중에 산소가 막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코로 하면 한 모금, 한숨 쉴 때마다 산소가 슉 우리 코로 들어옵니다. 이 코로 들어온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먹은 밥 한 숟가락하고 산소 한 분자하고 어울려 가지고 오늘 쓸 에너지, 힘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만들어내는데, 이때 만들어내는 과정에 산소의 일부가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산소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호레비 산소가 되면요, 짝을 찾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그 전자라는 짝을 찾아오냐면 우리 세포막에 있는 세포막에서 전자를 빼앗아가면 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혈관 내피세포에서 전자를 빼앗아가면 혈관이 파괴가 돼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고요. 만병의 원인, 관절 류마티의 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병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가 근본 원인을 제공한다. 그래서 항산화제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항산화제가 뭐냐? 바로 이 전자를 잃어버린 산소가 우리 동맥 내피세포나 또는 뭐 피부 여러 가지 뭐 세포에 전자를 빼앗아 갈라 할 때 항산화제는 거기서 전자 빼앗아 가가지고 세포를 파괴하지 말고 내가 전자 줄게, 내 거 먹어라 라고 전자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는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서 전자를 잃어버린 활성산소가 막 우리 몸에 여러 군데를 파괴하려 하다가 이 항산화제가 와가 전자를 주니까 멈칫하고 파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제가 꼭 필요합니다. 이 항산화제의 넘버1이 비타민 C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포는 이 수용성만 있는 게 아니라 지용성이라 해서 지질 성분도 있거든요. 지질 성분이 또 전자를 빼앗기면 요거는 비타민 C가 감당을 못하고 비타민 E가 와가지고 내가 전자 줄게, 요거 먹어라 라고 해서 비타민 E가 전자를 주면 지질 성분을 또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수용성 항산화제라 하고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제라 하는 이유가 우리 몸에 있는 물에 잘 녹는 세포 중에서 성분은 비타민 C가 전자 빼앗기는 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지질 성분은 비타민 E가 전자 빼앗기는 걸 막아주니까 바로 지용성 항산화제라 해서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꼭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이렇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사용되나 하면요. 우리 몸의 전체 체중의 40%가 골격근, 근육입니다. 근육의 3분의 1이 말하자면 평활근인데요. 이 평활근이 어디 있냐면, 자, 혈관을 움직이는 근육이 바로 평활근이고,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이 바로 평활근이고, 또 방광을 움직이는 근육이 평활근입니다. 그래서 이 평활근이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지면 어떻게 하냐, 혈관이 빨리 움직이지를 못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심근세포가 말하자면 파괴돼 가지고 심장이 잘 움직이지를 못하고, 나이 들면 소변을 자주 보는 이유가 바로 방광괄약근, 평활근이 병이 들어가지고 잘 움직이지를 못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눈이 많이 건조하거든요. 왜 눈이 건조하나 하면 이 눈물이 내려가는 누공이라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만들어진 눈물이 쫄쫄 빨리 내려가 버리면 자꾸 눈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시면 이 누공이 콜라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콜라겐 마개를 해주거든요. 이 평활근이 다 콜라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릎 아플 때도 그 무릎뼈와 정강이 뼈를 이어주는 인대, 그것도 콜라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평활근 원료인 콜라겐, 인대의 원료인 콜라겐, 또 우리가 자세를 이렇게 바로 하려고 그러면 척추가 이 근육을, 골격근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척추와 골격근을 잡아주는 힘줄이 튼튼하면 바로 이렇게 자세가 발라지거든요. 그 힘줄이 튼튼하지 않으면 허리가 굽어지잖아요. 그 힘줄이 원료가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평활근의 원료, 인대의 원료, 힘줄의 원료, 또 이제 뼈는 칼슘이라는 철골 사이사이를 콜라겐이 메우고 있기 때문에 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뼈가 또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가 콜라겐인데, 우리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먹는다 하더라도 비타민 C를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콜라겐 합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 C를 복용해야 콜라겐 합성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무릎이 아파가 콜라겐 먹습니다. 또는 눈이 건조해서 콜라겐 먹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잘 되고 심장이 잘 뛰게 하기 위해서 콜라겐을 먹습니다. 소변이 많이 자주 나오니까 콜라겐을 먹습니다 하시는데, 콜라겐만 드시지 말고 반드시 비타민 C를 적어도 하루에 한 알, 1g짜리 한 알, 또 아니면 하루 3번 3g 드시면 빨리 콜라겐이 합성이 잘 돼가지고 몸이 아주 튼튼해집니다. 비타민 C가 그런 작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하거든요. 그 스트레스에 대한 항스트레스 작용을 비타민 C가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꾸준히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 몸이 훨씬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은 비타민 C를 드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암에 대한 항암의 보조 기능을 얘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이 걸리면 비타민 C 10g 주사를 맞든가 20g 주사를 맞는 이유가 항암 작용의 보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항바이러스 작용을 해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비타민 C를 하루 1g 내지 3g 계속 복용하면 바이러스에 이 비타민 C가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잘 걸리질 않습니다. 코로나에 잘 걸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 독감도 잘 걸리지 않고,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정말 만병통치약입니다. 어디든 다 소용되기 때문에 꼭 이 비타민 C를 꼭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C 작용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항산화 작용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항바이러스 작용하기 때문에 독감과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 몸의 근육세포 중에 콜라겐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타민 C를 하루에 한 알 내지 세 알은 꼭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비타민 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타약사 박영순이었습니다.